지난 시간에 최대치수 구하는 것까지 했었죠? 그지? 오케이. 방정식과 부등식. 오케이? 예.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아니라 다시. 몇 페이지지, 얘들아? 거기 몇 페이지지? 문제요? 아니. 33페이지. 자, 33페이지 펴놓고, 방정식과 함수의 그래프. 됐어요? 방정식과 함수의 그래프. 얘들아, 방정식과 함수의 그래프하고 부등식과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프의 활용이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일단은 여기에서 배우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그런데 이제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몇 개 정도. 오케이?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하면 공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일종의 체화해야 된다는 거지. 몸으로 직접 느껴야 된다는 게 중요해. 개념만 이제 공식 정리된 것만 계속 외운다라고 해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정도로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지보다는 그 정도로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개념에 대한 부분, 길지 않은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머릿속에 담아두도록 하고, 문제 푸는 걸 보면서 문제 유형과 같이 학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단원이에요. 방정식과 함수의 그래프하고 부등식과 함수의 그래프. 방정식과 그래프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부등식과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개념은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이것이 일단은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알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음 방정식, 좌변에 써있는 식이 좌변과 우변에 어떤 식이 써있다. 그들을 각각 fx하고 gx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형태의 방정식이 만들어졌다. 그럼 우리가 익혀야 되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이 친구의 실근은 무엇이냐 라는 거야. fx equal gx의 실근은 무엇이냐 라는 거야. 알겠어요? fx equal gx의 실근, 방정식의 실근은 뭐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느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좌변을 가지고 함수를 하나 만들고, 좌변을 가지고 함수를 만들고, 우변을 가지고 함수로 만들어서 요거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방정식의 실근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좌변 가지고 만든 함수하고 우변 가지고 만든 함수. 됐습니까? 그거 두 개의 그래프의 무슨 점의 개수다? 교점의 개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역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구할 때 이 둘을 연립할 거고, 이 둘을 연립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시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지. 됐어요? 어떤 방정식이 있다면 두 그래프를 연립한 형태의 방정식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서 그 방정식은 좌변 함수의 그래프하고 우변 함수의 그래프하고 교점의 x좌표를 얘기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깨알 같은 예를 하나 살짝 들어본다라고 하면 fx가 이렇게 돼 있고 gx가 이렇게 돼 있어. 이게 y는 fx 라는 그래프야. 이게 y는 gx 그래프야. 이게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는데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의 값이 1하고 3이다. 정확히 말하면 교점의 x좌표, 교점을 정확히 표시한 거야. 교점을. 그래서 교점을 표시한 겁니다. 교점을. 교점의 x좌표가 1하고 3이다.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 식을 가지고 두 개를 연립해서 방정식을 풀어냈을 때 얻어지는 슬근이 그때 교점의 x좌표인 1하고 3이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주 단순한 얘기지. 알겠습니까?
단순한 얘기지만 머릿속에 꼭 담아두고 있어야 된단다. 알겠어요? 그게 단순한 얘기지만 꼭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일단은 방정식의 실근은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제프다. 이것도 알아두고 두 번째 알아둬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됐어요? 그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그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누구랑 똑같은 거냐? 이것도 알아두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요거는 누구랑 똑같은 거냐? 역시 좌변을 가지고 함수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우변을 가지고 함수를 만들어요. 이 친구의 무슨 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거다. 두 번째 내용 요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은 무엇이냐면 실근의 개수 문제를 바라볼 때는 다음과 같이 이러한 중요도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실근의 개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로 대답하라. 이게 첫 번째로 머릿속에 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으로 실근의 개수 하면 너희들이 떠오르는 게 판별식이지. 오케이? 판별식이지. 됐어? 이때 선생님 판별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판별식은 2차 식일 때만 쓰는 특별한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보통 물어보면 실근의 개수 하면 판별식부터 떠오르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야. 순서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실근의 개수 하면 일반적으로 꼭 떠올라야 되는 것은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찾아봐야 된다는 말뜻이구나. 이렇게 먼저 떠올라야 되겠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이제 그 방정식을 봤는데 그 방정식이 특별히 2차식이라고 하면 이 문제에서는 판별식을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시겠어요?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이 방정식과 함수의 그래프에서 배워야 될 두 번째. 됐어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3차함수의, 일반적으로 이제 3차함수, 4차,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3차함수하고 4차함수를 우리가 이제 그 미분 배우다 보면 그리는 걸 공부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3차함수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해놔. 그리고 4차함수는 이를 토대로 적당히 활용할 수만 있으면 된다라고 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은 3차함수. 오케이?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3차를 함수를 이용한 그렇죠?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됐어? 오케이? 이때 선생님이 잠깐 짜투리 설명하자. 이때 이 3차함수를 이용한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얘기할 때 교과서에서는 무슨 내용을 하냐면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다음과 같은 3차 방정식이 있어. 이 fx가 3차식이야. 됐어? 그래서 요 fx = 0의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교과서에서 이제 얘기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실근의 개수는 일단은 y는 fx라는 3차 함수하고 그 우변을 가지고 만들면 y는 0이야.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x축을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y는 fx라는 3차 함수하고 y는 0이라는 x축의 교점의 개수로 대답해야 된다. 로 출발하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출발하여 3차 함수를 그려보면 대략 이렇게 되니까 오케이? 됐어요? 나올 수 있는 세 가지 상황. 서로 다른
새 실근을 가지려면 혹은 중근과 한 실근을 가지려면 혹은 허근과 두 실근을 가지려면 오케이? 여기에서는 실근이 몇 개라는 소리로 해석할 수가 있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실근이 몇 개라는 소리로 해석할 수 있어서 3개라는 소리로 해석할 수 있어서 여기 3차 함수의 그래프에 x축을 추가해서 그렸을 때 교점이 3군데가 나타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 여기 사이에 x축이 이렇게 지나야 되는 거겠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x축이 지난다라고 하면 여기 극대값은 x축 위에 있으니까 여기 극소값은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극대값에 부호하고 극소값에 부호하고 반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래서 이때는 우리는 문제 교과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부호가 반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되니 얘들아? 오케이? 그 다음에 중근과 한실근 됐어요? 중근과 한실근이 나오려면 교점의 개수로 보면 2개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점의 개수로 보면 2개가 나와야 되니까 이런 식의 그림을 얘기하는 거죠. x축을 그렸을 때. 아니면 요 아래로 지나는 이런 식의 그림을 얘기하는 거야. x축. 됐어? 이들의 경우는 위쪽 경우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극대값이 0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오케이? x축에 걸려 있으니까 x축에 걸려 있는 것의 y좌표는 늘 0이지. 맞니?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가 지금 극소값인데 그 극소값이 x축에 있으니까 y값이 0이 된다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요 경우는 극소값이 0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극대값이 0이거나 또는 극소값이 0이거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것을 수식으로 간단히 표현해보면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곱했을 때 0이 된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그렇지? 뭔가를 2개를 곱해서 0이 되려면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2가지 상황을 모두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선생님 말 이해하고 있니 얘들아?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허근과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랬으니까 x축을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군데에서 생겨야 된다라는 말 뜻이냐면 한 군데에서 생겨야 된다는 말 뜻이야. 오케이? 잠깐만. 선생님 이거 잘못 썼어. 제목 수정해야 돼. 아이고. 앞뒤에 순서를 좀 바꿔서 잘못 썼어. 실근 1개와 한 실근과 두 허근이야. 좀 잘못 썼어.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오케이? 좀 잘못 썼어. 좀 수정을 해줘. 됐지? 오케이?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프하고 교점이 한 군데서 생겨야 된다는 얘기지. x축과 그래프의 교점이. 오케이? x축과 그래프의 교점이 한 군데서 생겨야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혹은 요 아랫부분 원래 좀 더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가 x축, 여기가 x축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경우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그때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사용했던 극대값과 극소값의 값 또는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본다라고,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봐서 특징을 잡아보면 여기 x축이 지난다라고 하면 요 밑에 극대값이 잡히는 거야. 요 밑에 극대값이 잡히는 것은 x축 아래의 극대값이 x으므로 y값이 0보다 작다라는, 오케이? 곧 극대값이 0보다 작다라는 특성을 가지겠지. 오케이? 이때 그 상황에서 보이는 극소값도 마찬가지로 0보다 작을 수밖에 없단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보면 x축이 여기에 지난다라고 하면 극대값과 극소값이 둘 다 음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반대의 경우 이쪽으로 얘기를 해보면 여기를 기준으로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면 양수야. 확인되니 얘들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요때의 경우에서는 극대값과 극소값이 둘 다 양수가 돼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이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두 가지 경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극대값과 극소값이 마이너스 첫 번째 경우, 플러스 두 번째 경우로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서로 같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를 수식으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이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 이 친구가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이 되겠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해되고 있니 얘들아? 오케이. 이상의 내용이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따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한다. 이상의 내용이 됐어요? 근데 선생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냐면 얘들아 이 내용 자체는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암기하는 건 별로 소용이 없단다. 아시겠습니까? 암기하는 건 별로 소용이 없는 이유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모든 3차 함수가 다음과 같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 3차 함수 중에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기와 같이 극대값과 극소값이 있는 경우에서만 다음과 같이 이러한 형태의 두 번 굴곡이 지는 형태로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모든 3차 함수의 극대와 극소가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됐지? 어떤 3차 함수는 극대와 극소가 없을 수도 있고 극대와 극소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하면 그래프 모양은 이런 식으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다르겠지.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느냐 라고 한다라고 하면 문제 이제 유형의 특징이라고 정리를 해보고 합시다. 됐어요? 유형의 특징. 유형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문제는 상수항이 미정계수인 문제들이 90%야. 거의 다 그렇다 이런 얘기지. 오케이? 상수항이 미정계수인 형태야. 이를테면 이런 거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n = 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형태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통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냐면 1단계 상수항을 이항하여 됐어요? 상수항을 이항하여 상수항을 이항하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면 여기 있는 예를 들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 n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좌변이 식이 되고 우변은 상수가 되는 이런 형태로 남아. 알아듣겠니 얘들아? 오케이? 그렇게 해서 상수항을 이항한 다음에 두 번째 그걸 대상으로 y는 fx라는 그래프하고 y는 n의 교점 됐어요? 이 친구가 실근이다 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응용해서 풀어요. 알겠습니까? 이 친구가 실근이다 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응용해서 풀어요. 알겠니? 그래서 3참수가 있고 y는 n이라는 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그 선 자체가 여기를 지날 때 여기를 지날 때 여기를 지날 때 이렇게 해서 풀어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지금에서 설명만으로 모든 내용을 너희들이 다 가져갈 수는 없어.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이거는 이제 개념적인 부분은 의외로 되게 소소하게끔 보이고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되게 다양하게끔 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만 괜히 길어지는 것 뿐이고 설명을 더 장황하게 한다라고 하면 설명만 괜히 길어지고 문제를 봐야지 조금 더 느낌이 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지금 순간에는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체크를 해두자. 그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상수항이 미정계수이면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예를 넘기면 보이는 대로 왼쪽 함수가 미지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프가 깔끔히 그릴 수 있는 친구가 돼. 알겠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 이렇게 했을 때 이걸 가지고 함수를 생각하면 좌변은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n. 오케이? 우변은 y는 0.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미정계수가 있고 여기 이렇게 하면 이건 미정계수가 없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얘보단 얘가 좀 더 그리기가 수월하다. 그리고 문제에 적용해 봤을 때 응용하는 것도 얘가 좀 더 수월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 뭐 극대값과 극소값이 0보다 작다. 극대값 극소값 곱이 0이다. 이런 걸 외우지 않고 이것만을 가지고 푼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개념 정리를 마무리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간단하게 이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볼 수가 있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결국엔 방정식의 실근은 두 그래프의 교점이다. 이게 중요한 얘기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것을 문제에 어떻게 녹여내느냐를 너희들이 지금 여기 지금 정리한 것은 무엇이냐면 간략하게 몇 개의 상황에서 적용을 해봤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였고 실제로 이게 완벽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생각해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4번 보도록 합시다. 4번. x에 대한 3차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n 이퀄 0이 서로 다른 세식을 갖도록 하는 정수 n의 개수를 구하여라. 됐어요? 오케이. 됐죠? 잠깐만. 자, 다시 문제 보도록 합시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n 이퀄 0이 서로 다른 세식을 갖도록 하는 정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치? 보이는 대로 이 3차 방정식의 실근, 그것이 이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나와 있지? 그때 보이는 특징 항상 이렇게 상수항이 미정계수인 형태가 많다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했던 얘기를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1단계로 뭘 하느냐라고 한다면 얘를 넘겨서 생각하는 게 좋다 이거야.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이꼴 n 이렇게 넘겨서 생각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게 해놓고 넘긴 상태에서 요걸 보면서 함수를 만들어가. 얘는 어떤 함수들의 교점이냐 이렇게 만들어가. 알겠습니까? 만드는 방법은 되게 단순해. 좌변을 가지고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우변을 가지고 함수를 만드는데 y는 n이다. 됐어요? 이렇게 함수를 만들면 돼. 되니? 그런 다음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실근은 이 둘의 교점이며 문제에서 얘기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한다는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이 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이 3개가 되도록 이런 말 뜻으로 해석하면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해되죠? 오케이? 이때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미분을 해야 되겠어요. 그럼 미분을 해보자. 미분을 해보면 어떻게 되니? 3x제곱 마이너스 6이 12x 이렇게 정리가 되죠? 오케이? 그럼 3x로 묶으면 어떻게 되니? x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도함수가 0 될 때 x값이 얼마가 나오니? 라고 한다라고 하면 0하고 얼마가 나오니 얘들아? 4가 나오죠? 그럼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배운 내용 있잖아. 도함수가 완전히 서로 다른 실근 형태가 나오면 그들은 다 무슨 값이 되고? 극값이 되고 그래프는 어떤 형태가 된다 얘들아? 기본적인 개형이 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프는 기본적인 개형이 된다. 그래서 3차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 기본적인 개형으로. 알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요때가 x가 0일 때고 요때가 x가 4일 때입니다. 됐죠? 오케이? 이들의 값을 조사해보면서 그래프 정확하게 한번 나타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0 들어가면 어떻게, 여기가 아니지. 여기에다 대입해야지 함수값이 나오지. 여기다 0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 0,0이죠. 그 다음에 저 함수식에다가 4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4, 어디인 거예요? 4 들어가면 4의 세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4의 제곱 64 마이너스 6 곱하기 16 그게 마이너스 32가 되는 것 같아요. 계산되니? 그래서 4, 마이너스 32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X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0,0이 될 수 있도록 Y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가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돼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거야. 알겠니? 그렇게 해서 이것이 누구의 그래프다?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의 그래프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Y는 N이라는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어떻게 생겼니 얘들아? 가로선처럼 생겼지? 가로선을 여기다가 너희들이 n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위치, 너희들 임의로 위치를 잡아서 그렸을 때 교점이 3개 나오게끔 해달라는 소리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은 그 선은 당연히 요 위에 극대하고 극소 사이를 지나게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y는 n이 작성이 돼야 되는 거겠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대답하면 그것이 조건이 돼. 알겠어? 그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y는 n이라는 것은 이 y좌표가 n인 곳에 찍히는 거잖아. 이해되니? 그럼 그 n의 위치가 y좌표가 찍히는 n의 위치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때보다는 작고 요때보다는 어때야 되겠어요? 커야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찍어내는 n의 값이 요때 위치보단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32보단 커야 되고 자 등호 문제 한번 생각해보자. 같아도 될 건지
같아도 될 건지,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걸 거야. 이렇게 접하는 상황. 됐어요? 문제에서 얘기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오는 경우죠? 그러니까 얘는 등호가 들어가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32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아야 되겠다? 0보다 작아야 되겠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n의 범위는 마이너스 32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마무리된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문제에선 요걸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들아 등호 없을 때 정수의 개수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서 하나 더 빼면 된다라고 했는데 기억나니? 오케이. 그래서 31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알겠어요?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보이는 바와 같이 상수항이 미정계수인 형태에서는 그 친구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이, 여기는 미정계수가 없으니까 똑부러지게 나온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거기다 이제 y는 n이라는 것은 언제나 공통적으로 가로선이 되겠지. 가로선 생각해보면서 문제에 원하는 조건을 맞춘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응용하기가 훨씬 편해요. 알겠습니까?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5번 문제 보면서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5번 문제. (5번) 문제.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k가 한 개의 음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도록, 오케이? 한 개의 음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어요. 맞니? 오케이. 자, 3차 방정식이고 보이는 대로 상수항이 미정계수야. 넘기는 형태로 접근을 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방정식을 어떻게 보자고?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이꼴 마이너스 k 이렇게 보자고. 알겠어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함수로 생각하는 거야. 자, 좌변을 가지고 함수로 만든다는 소리는 y는 해놓고 요 좌변의 식을 써놓으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이걸 하나의 함수로, 그 다음에 우변 y는 마이너스 k로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의 교점에 x좌표가 우리가 말하는 무슨 근이 된다 얘들아? 실근이 된다 라는 거야. 알겠니? 그럼 여기에 문제의 조건으로 나와 있는 한 개의 음의 실근과 두 개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는다는 소리는 무슨 얘기가 될까? 오케이? 실근 자체가 뭐라고? x좌표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한 개의 음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이 된다는 소리는 이 x좌표가 총 3개가 나오는데, 총 몇 개가 나와야 되는데 얘들아? 3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 3개가 음수인 게 몇 개가 나와야 된다? 1개. 됐어요? 양수인 게 몇 개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2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말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래프의 교점이 총 3개가 생기면서 그때 나오는 x값들이 양수 하나, 아니 양수 2개, 음수 하나인 형태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얘들아? 오케이? 자,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 노란색으로 체크한 내용, 문제 해석한 내용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프 그릴 수 있도록 일단 미분해 봅시다. 그럼 미분해 보면 y'은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입니다. 오케이? 3으로 묶어서 정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에요.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3하고 1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해되고 있니? 오케이? 그래서 3 곱하기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됐어요? 도함수가 0되는 x값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하고 3이 되고, 우리가 또 익혀야 되는 거, 반사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뭐야?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이 나왔으니, 2개의 실근이 나왔으니 이들 모두 극값이 되고 그래프는 일반적인 개형이 된다. 이게 또 눈에 띄어야 되겠지? 됐어? 그래서 그래프는 어떻게 돼 있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형태가 돼 있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요때가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요때가 x가 얼마일 때? 3일 때인 겁니다. 됐죠? 자, 좌표축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요때 값하고 요때 값을 찾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지. 됐어요? 그럼 저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이너스 3 나오고 플러스 9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1, 얼마? 5. 그 다음에 3 대입해보면 3의 세제곱 27. 오케이? 이제 3컴마지.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7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겠지. x축은 여기가 양수고 여기가 음수니까 이들 어딘가에 있어야 되겠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x축은 이들 어딘가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됐어? 그때 상수항이 없는 함수의 특징 꼭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0 대입하면 0 나오니까 원점을 지난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꼭 원점을 지나니까 x축과 만나는 점, 됐어요? 여기 자체가 원점이 돼야 되는 거야. 알아듣겠니? 그러니까 여기에 y축이 지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원점을 지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거기에서 일단 여기서부터 단계별로 생각해. 교점이 몇 개 생겨야 된다고? y는 마이너스 k 그랬을 때 3개 생겨야 된다고. 교점이 3개 생긴다는 소리는 5부터 마이너스 27까지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지. 됐어? 그 중에서 음수가 1개이고 양수가 2개가 나오는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알겠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잘 모르겠으면 일단 하나 그려놓고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됐죠? 그럼 그때의 실근은 무엇이 되겠어요? 교점의 x좌표라고 했으니까 이 3개의 교점의 x좌표들 요렇게가 지금 실근인 것들 아니겠어요? 이해되니 얘들아? 그럼 그 실근들은 각각 요 2개는 y축 왼쪽에 있으니까 부호를 따진다라고 하면 뭐가 된다는 소리야? 음수가 된다는 소리죠. 이거는 음의 실근입니다. 값은 아직 모르겠지만 알겠니? 요것도 무슨 실근이니 얘들아? 음의 실근인 거예요. 됐죠? 반면에 얘는 뭐인 거니 얘들아? 양의 실근인 거야. 이건 양의 실근. 됐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니? 지금 선생님이 그린 그림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아니면서 그와 동시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부 아닐 테니까 여기 x축 위로 이렇게 선이 지나는 경우는 안 되겠지. 그러니 안 그러니? 맞니? 자, 그러니까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이 전체 범위에서 x축 위에서는 일단 안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x축 아래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선이 그려졌다라고 하면 일단 교점은 여기니까 요때 x좌표들 여기가 교점이지? 미쳤네. 요때 x좌표들 이것들이 다 뭐가 되느냐면 실근이 되는 거예요.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그럼 이 실근의 부호들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 있는 요 친구는 y축 왼쪽에 있지.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뭐인 거니 얘들아? 음의 실근인 거고, 반면에 얘는 y축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양의 실근이 되는 거겠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지금 노란색으로 그린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느 선 아래에 있어야 되고 x축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 위에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27 위에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 y는 마이너스 k라는 이 상수함수니까 됐어요? 제한 조건은 무엇이냐면 x축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그 마이너스 k라는 친구가 0보다 작아야 되겠고 마이너스 27보다 커야 되니까 이런 범위를 만족해야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양변에 마이너스만 살짝 곱해내면 k의 범위가 나옵니다. 0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 얘들아? 27보다 작다. 알겠어요? 역시 이제 정수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둘 다 등호가 없을 땐 빼서 하나 더 작은 거니까 26개가 정답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극대극소로 처리하면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렵게 느껴져요.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3차 함수의 실근의 개수는 보통 상수항이 미정계수이니 걔를 옮겨서 생각한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명심하도록 하시고 6번 가보도록 합시다. 6번. 자, 원점에서 곡선 y는 x의 제곱 플러스 x제곱. 잠깐만, 이 문제 별표 해놔. 요거 원래 접선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유형인데 그때 풀지 않고 지금 푸는 것은 지금 방정식과 함수의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익혀놔야지 결론을 낼 수가 있고, 오케이? 그때는 이제 그 내용을 안 했으니까 선생님이 이쪽으로 좀 밀어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별표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접선 방정식 유형 중에 거의 유형 자체를 암기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알겠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까지가 머릿속에 담아져 있어야지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개념이 정리됐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야. 알아듣겠니 얘들아? 오케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개념 정리 내용만을 가지고 내가 그 내용을 학습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알겠어요? 시험 문제는 여기에서 이거를 한 번 더 꼬아서 출제를 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유형 자체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그 복잡한 문제가 나뉘어서 보이는 거야. 아, 여기까지는 내가 알던 부분이고 이 뒤에 부분에다가는 살짝 지금 문제의 조건을 적용하면 되겠구나. 그럼 뭐 풀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게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보면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당연히 모르지. 일반적인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 자체가 어떤 유형이며 풀이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까지가 머릿속에 담겨져 있어야지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알아듣겠어요? 알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해보도록 합시다. 문제. 원점에서 y는 x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에 서로 다른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a 값의 범위를 묻고 있는 거야. 결국엔 얘기야.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했을 때 그때 알파와 베타의 합을 구하라. 이게 문제 질문이니까. 알겠어요? 오케이?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간단히 상황은 이렇게 돼요. 요거 그래프가 있다 이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냥 대략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주 그냥 대략 간단히 그린 거야. 그 원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 원점도 그냥 대략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됐어요? 잠깐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짜투리 질문. 선생님 이렇게 대략 그려도 되나요? 접선이 3개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오케이? 이런 질문 할 수 있는데 얘들아, 이 문제는 유형을 너희들이 공부해보면 어차피 그래프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던 부정확히 그리던 풀이해서 정답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단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문제의 유형은 너희들이 같이 풀어가면서 유형을 익혀야 되는 거지 직접 응용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웬만해서는. 아시겠어요? 응용해서 풀으려고 하면 대부분 뻔하지. 뭐 원점에서 접선 3개 그리려면 이렇게 또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또 어떻게 나오는 거야? 그때부터는 나도 몰라. 그림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림에서 찾아내는 건 뭐만 찾아내면 되냐면 원점에서 이 곡선에다가 접선을 그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에서 문제 푸는 유형 분류, 접점이냐 기울기 주어져 있냐 외부의 한 점이냐 이거지? 맞니? 오케이? 이때 외부의 한 점의 상황이다 정도만 찾아내면 돼요. 그림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니? 그래서 이거는 외부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내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응용된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럼 우리가 외부의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때 그 방법을 어떻게 했었니? 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었죠? 네, 접점을 T, 해서 잡기 시작했습니다. 맞니? 오케이? 그 다음부터 계속 그때 풀었던 게 계속 머릿속에 떠올라야지 지금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접점을 T, FT라고 했으니까 J를 다 대입해서 T세제곱 플러스 2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A 이렇게 잡고 기울기는 뭐로 찾았니 얘들아?
그 점에서의 무슨 계수? 미분계수로 찾았어요. 됐어요?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 그래서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니까 얘를 미분을 잠깐만 해보면 y'은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3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이죠. 가로는 괜히 있네. 이렇게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찾느냐면 이 점을 지나고 요게 기울기다 해서 y 마이너스 지나는 y좌표 t세제곱 플러스 2t 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a 그 다음에 기울기 3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t 됐어요? 이렇게 해서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무슨 점을 대입했니? 원점을 대입했어요. 외부의 한 점을 대입했죠. 그래서 0,0을 대입했어요. 됐어요? 그래서 0,0을 대입하고 보면 여기 마이너스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a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0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t만 곱하면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t 이렇게 정리가 됐고 당연히 안 풀립니다. 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됐어요? 여기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걸 풀어라가 아니라 요것의 의미, 요것의 개념이에요. 오케이? 그럼 요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얘들아 이런 식으로 대입해가지고 그 다음에 원래 뭐 했니? t를 찾았죠. 맞니?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봤을 때 너희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얘는 t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너희들이 보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표기를 해놓을게. t값 찾는 방정식이다. 됐어요? 네, 수학적이진 못하지만 이게 너희들한테 더 다가갈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t값 찾는 방정식이다. 알겠습니까? 그게 당연히 안 풀려. 근데 생각을 해봐. 문제에서 접선이 몇 개 나온다라고 했어? 3개 나온다라고 했지. 오케이? 이때 우리가 예전에 풀었던 그 풀이법을 잘 떠올려보면 t값이 찾아지면서 접선의 방정식이 그에 따라 하나씩 나왔었어. 그러니 안 그러니? 그 개념이 너희들이 머릿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면 무엇을 할 수가 있어? t가 나올 때마다 접선이 몇 개씩 나온다? 하나씩 나온다. 그럼 t가 5번 나오면 접선도 몇 번 나올 테고 5번 나올 테고 오케이? t가 2개 나오면 접선도 몇 개 나오겠어? 2개 나오겠지. 그 얘기는 그건 무슨 얘기니? 이렇게 t값 찾는 방정식에서 t를 찾았을 때 t의 개수가 곧 누구의 개수다? 접선의 개수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값에 따라 접선이 나오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 접선의 방정식 배웠을 때의 개념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t의 개수랑 누구랑 같은 거야? 접선의 개수랑 같은 거야. 됐어? t의 개수랑 접선의 개수랑 같은 거니까 문제에서 얘기하는 조건, 접선이 몇 개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3개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t값이 몇 개 나온다는 소리야? 3개가 나와야 된다는 말뜻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얘를 바라봐 보면 됐어요? 오케이? 요 t값 찾는 방정식은 t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고 3차 방정식이고 됐습니까? 거기에 미정계수 껴있어서 실근 3개가 나온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 줄부터 밑에는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써먹으라는 내용이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얘들아? 문제 완벽히 파악이 되죠? 이해됐어요? 그럼 푸는 방법 어떻게 된다고? 다 넘기고 미정계수는 어디로 보내? 오른쪽으로 보낸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미정계수 오른쪽으로 보내서 플러스 A 나머지 다 넘겨오면 2t 세제곱 됐어요? 얘 넘기면 플러스 2t 제곱 그 다음에 얘 넘기면 없어져. 됐어? 그래서 우리가 t값 찾는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2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 이꼴 a라고 아주 심플하게 정리가 되지. 맞니 얘들아? 그러면 이 친구의 실근의 개수는 어떤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y는 누구니? 하나가 2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인 그래프하고 나머지 하나가 뭐니 얘들아? y는 a인 그래프하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요거 두 개의 교점의 개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알겠니? 오케이? 요거 두 개의 교점의 개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또 역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다시 미분. 미분하면 6t 제곱 플러스 무엇이니 얘들아? 4t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됐어요? 그러면 2t로 묶을 수가 있겠고 묶으면 3t 플러스 2까지 정리가 되겠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은 0하고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지. 됐어요? 어쨌든 도함수, 2차 함수인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 있으니까 그들은 모두 극값이 되고 그래프는 일반적인 개형이 되겠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요때는 x는 0, 요때는 x는 아니지. 여기가 x는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가 x는 0. 오케이? 아니지. 나 왜 이렇게 t가 마이너스 3분의 2, t가 0 이런 얘기지. 됐어요? 그럼 그때 좌표들을 찾아봅시다. 0 대입해보면 얘들아 여기다 0 대입해보면 얼마니? 0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야? 0,0이라는 소리지. 됐어요? 오케이? 마이너스 3분의 2 대입하기 싫지만 어금니 꽉 깨물고 대입해보면 오케이?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죠. 3의 세제곱 27분의 여기가 8이에요. 그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이기 때문에 9분의 4입니다. 됐어요? 통분해서 계산하시면 27분의 마이너스 28에 16 플러스 248에다가 통분 위에서 3이 하나 추가되니까 플러스 24.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니 얘들아? 27분의 8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해되고 있니? 오케이, 그래서 이 자리는 얼마니? 마이너스 3분의 2, 27분의 8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원칙적으로 보면 여기가 0,0이니까 여기가 원점이어야 되니까 y축이 이렇게 지남과 동시에 x축이 이렇게 지나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우리가 뭘 추가로 하나 더 그려? y는 a라는 것을 추가로 하나 더 그려요. 알겠어요? 오케이? y는 a라는 것을 추가로 하나 더 그려요. 알겠습니까? 그걸 그렸을 때 서로 다른 세 실근, 교점이 몇 개 생겨야 된다고? 3개 생겨야 된다고. 알겠니?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지나면서 여기가 지금 A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려면 A 값이 취해야 되는 범위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극소보다는 크게끔 잡혀야 되니까 0보다는 커야 되겠고 위에 있는 꼭다리에 해당하는 극대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27분의 8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됐어? 이게 A의 범위야.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보기와 같이 3번이 정답이야. 알겠어요? 오케이? 자, 두 가지 정리하자. 첫 번째. 얘들아, 외부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암기해야 되는 필수 유형이다. 알겠어요? 이거 자체가 거의 풀이가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친구들한테 아주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학습을 해야 돼.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접선의 방정식 좀 어려운데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뭐 접점일 때, 기울기일 때, 외부의 한 점일 때 알고 요거 되게 중요한 용이니까 요 유형 기억해야 돼.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렇지 않으면 뒤에 응용된 문제에서 답을 내는 게 힘들어. 정신이 멍해질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 유형 잘 기억해 두도록 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3차함수의 실근의 개수. 됐어요? 전체적인 큰 틀은 무엇이다 이거지? 되게 단순하지 어찌 보면. 그래프의 실근은 아니지. 방정식의 실근은 두 그래프의 무슨 점이라는 거지? 교점이라는 거지. 이해되니 얘들아? 그때 일반적으로 그래프 그리기 수월하게 방정식을 가만히 보면 상수항이 미정계수인 형태가 많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넘겨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선생님 상수항이 미정계수가 아닌 문제도 나오나요? 아까 한 90%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10%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잠깐 얘기를 해두면 반드시 그것이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 대신에 인수분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판별식을 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얘들아?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 유형이 그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상수항이 미정계수의 문제, 그래프 그리라는 힌트입니다. 알았죠? 미정계수가 1차항이나 2차항 사이에 껴있고 그래프 실근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있으면 거의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보셔도 돼요. 무방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 놓도록 하고 잠깐 쉬었다가 부등식과 실근해서 6강을 또 마무리하도록 합시다.